우리 이번 시간에는 옛노래 3편 전부 다 배운 다음에 이 옛노래 3편의 형식적인 특징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향가는 4구체, 그리고 8구체, 그리고 10구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정제된 형식은 10구체였고요. 우리가 배우는 제망매가, 그죠? 마지막 부분에 그 감탄사가 나오기 때문에 낙구가 있네, 이건 10구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총 10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도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자, 10구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4행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4행, 마지막에 2행 해서 우리는 내용상으로도 3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분별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세 작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세 부분씩 나눠보는 거예요. 우선 먼저 제망매가부터 봅시다. 자, 제망매가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제망매가는 첫 번째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혈육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부분들이었고, 마지막은 나는 그래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으로 승화할 것이다, 그리고 극복해내는 그 부분까지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배웠던 작품은 성산문의 시조였죠. 평시조입니다. 자, 이거는 평시조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그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초장은 죽은 후에 무엇이 될지를 생각합니다. 자문하는 부분이었고요. 스스로 물어보죠. 자, 두 번째 중장 부분에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이제 대답을 하죠. 굳은 절개와 지조를 지닌 낙락장송이 되고자 한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종장에서는 끝까지 난 절개를 지키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었고, 독야 청청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웠던 작품, 우리 여성화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초장에서는 긴 겨울밤을 잘라내고 싶다. 중장에서는 그 잘라내었던 시간들을, 그것도 가장 밤이 긴 그 동짓달에 그 외로운 긴 밤을 잘라내서 이불 속에다가 서리서리 해서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중장으로 가면은 그리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때 시간을 다시 펼치겠다 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의 2번 문제입니다. 259쪽에 3번의 2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단원을 배운 거예요.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요.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보는 것인데, 우리 세 가지 작품들을 봤고요. 전부 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19채 향가는 기, 서, 결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3단 구성이었고요. 시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운 이 평시조, 특히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3단 구성,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는 사설시조도 있고 시조도 있고 연시조도 있고 이렇게 시조들이 모습을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배운 시조는 시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평시조예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3단 구성이구나 라는 면에서 향가와 시조는 둘 다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향가와 시조의 관례사항의 특징을 비교합니다. 향가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창작이 됐고 향찰로 표기가 되었죠. 19채 향가는 대체로 시상을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아 혹은 아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고, 이때 여기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 우리 교과서에서는 낙구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예요. 고려시대 말기부터 발달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식, 3장 6구 형식을 띠고 있어요. 자, 조선 전기에 사대부 계층이 주로 향유를 했고요. 점차 다양한 계층이 즐기게 되면서 새롭게 형식들이 등장하고 또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평시조가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향가는 시조에 형식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3번의 2번 문제 259페이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단 구성이란 무엇이었느냐? 기서결 이렇게 되어 있는 3단 구성이었고요.
이 몸이 죽어가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요건 시조니까 자 시조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다른 말로 여기는 이제 3장 그리고 6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옛노래 3편은 다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님의 침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내용이 있네요. 26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60페이지를 펴주시고 자 님의 침묵은 한영훈이 쓴 작품입니다. 이거는 향가도 아니고 시조도 아니죠. 무엇일까요? 자 자유서정시예요. 자유서정시이고 성격이 의지적이죠. 의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혹은 우리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은 승려였기 때문에 절대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불교에 있어서의 그 신과 같은 존재 이런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임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조국에 대한 그런 충성심과 마음, 광복에 대한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절대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특징은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여성적 어조를 느낄 수 있겠죠. 굉장히 공손한 그런 말투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이 당시에 있어서의 여성적 어조가 잘 드러나 있어요. 한영호님은 당연히 남자분이신데 어조가 여성적인 거예요. 자, 특징 두 번째는 임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임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구나 라는 것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같이 한번 봤고요. 우리 이 작품 안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님의 침묵 우리 교과서에는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밖에 들이부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됐고요. 교과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랫부분이에요. 해석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이 있다. 우리 첫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던 거 제막매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여기 만날 때 떠나고 또 떠날 때에 다시 만나고 이거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대로 풀어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떠나는 사람은 돌아오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법의 예시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 부분이죠. 유명한 부분입니다.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역설적인 표현이고요. 재회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요거는 임을 향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난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이고, 님의 침묵, 제목이기도 하죠. 자, 님의 침묵은 영원한 그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막매가와 그리고 님의 침묵을 같이 비교해서 공통점을 발견해라. 태도나 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고자 하면은 불교의 윤회사상 정도가 되겠지만 한번 풀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제망매가와 님의 침묵의 화자는 사랑하는 그 대상과 헤어졌어요. 우리 제망매가는 누이와의 이별, 누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님의 침묵은 지금 현재 그 사랑하는 존재,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헤어졌어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재회에 대한 희망, 재회에 대한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망매가의 기다리겠노라, 또 님의 침묵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근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불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 작품의 배경이 됩니다. 자, 제망매가는 불교의 내세 사상,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또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님의 침묵은 떠난 이는 다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이 드러나 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우리 시조 공부할 때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바로 사설시조라는 겁니다. 자,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은 평시조에서 모습이 이제 바뀌게 돼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시조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조가 어떻게 전승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설시조를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이 몸이 죽어가서 라고 하는 건 성산문이었잖아요. 성산문은 우리 지위가 높은 그런 양반계층이다 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작품은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그만큼 작자층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을 썼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가 평시조는 보통 굉장히 유교적으로 그리고 충직한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하지만 사설시조로 가면 해학적이고 그냥 솔직한 감정,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에 대한 집중이 드러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성격은 그래서 해학적입니다. 굉장히 웃긴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이고요. 제재는 원망스러운 개에 대해 썼어요. 자,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거고요. 자, 특징은 그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또 과장법,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기 전에 작품 현대어 풀이를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개를 10마리 넘게 길렀는데 이 개는 너무 얄밉대. 왜 그러냐면은 자, 두 번째 지금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 모습 볼 수 있죠. 사설시조의 특징이에요.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면서 아래 위로 뛰면서 반기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거리면서 물러났다 나아갔다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하는 이 암캐 하면서 쉰 밥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너를 내가 안 먹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요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아지 개. 얘 때문에 임이 못 오고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작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운 임이 오는 걸 방해하는 존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작품의 특징은 미운 임 오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캉캉 짖고 하는 얄미운 개의 행동을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작품의 내용보다는 우리 이 시조 지어진 시대와 연결 지어서 조선 전기 그리고 후기 시조 모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살펴봤던 이 몸이 죽어가서 요거는 갈래상 특징이 뭐였죠? 평시조였어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내외로 되어 있는 평시조였습니다. 자, 내용은 양반계층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했고요. 이상화된 자연물을 활용합니다. 춤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을 지니면서 한자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거는 사설시조니까 자 사설시조랑 비교해 봅니다. 써있죠. 자 내용은요 굉장히 둘이 다르죠. 왼쪽은 양반계층이었으면 오른쪽에는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개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 꼬리 흔드는 모습 보면서 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 있고요. 해학적으로 쓴 작품이라는 거. 왼쪽과 오른쪽 두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은 평시조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또 한자어를 사용했는데 사설시조는요 중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물론 종장에 세 글자는 지키고 있지만 중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 형식의 틀이 깨졌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습니다. 자, 순 우리말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두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옛노래 세편 감상하기 전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서 우리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신라부터 고려까지 창작되었고 향찰로 표기가 되었다. 19체 향가는 대체로 시상을 세 부분으로 나눴고요. 이렇게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향찰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옆에다가 한글로 쓰면서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시가문학의 전통에서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고요. 3장육구 형식을 띠고 있어요. 자, 전기에 사대부 계층이 향유하다가 다양한 계층이 즐기면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사설시조가 등장했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향가는 시조에 형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제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단원의 옛노래 세편 감상하기 학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